안녕하세요. 최근에 트럼프가 촉발시킨 관세 전쟁의 배경을 알려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미란 보고서죠. 이미 구독자분들도 들어보시고 살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41페이지 길이의 이 미란 보고서라는 것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원제는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으로 한국어 제목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 설명서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원본 혹은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들도 찾으실 수 있거든요. 한국에는 미란 보고서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원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스티븐 미란이 작년 2024년 11월에 미국의 허슨 베이 캐피털이라고 하는 대형 헤지펀드 투자 전략 회사에서 수석 전략가로 일할 때 쓴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미란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대략 40대 중반으로 추정되고 미란의 보고서가 화제가 된 것은 보고서가 쓰인 뒤 트럼프가 대략 한 달 뒤인 2024년 12월 말에 미란을 대통령 수석 경제학자로 제32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스티븐 미란은 미란 보고서에서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산업이 현재 국제 무역 시스템에 있어서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있는 주 이유로 달러의 지속적인 과대평가, 즉 달러 강세를 지목했는데요. 따라서 스티븐 미러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관세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특히 관세 부과는 미국 정부의 수입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내 소비자가 아닌 관세를 부과당하는 국가가 타격을 받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요 영어 표현으로는 persistent overvaluation of the dollar, 즉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로 인한 asymmetric trade conditions, 비대칭적인 무역 조건이 결국 deindustrialization이라고 하는 미국 중부 러스트벨트 중심의 제조업의 쇠퇴를 불러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미라는 자신이 제시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통해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manufacturing powerhouse, 즉 세계의 제조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라는 미국 예일대학의 로버트 트리핀 교수님이 제시한 이론으로 트리핀 딜레마를 언급하며 세계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많은 힘과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달러를 많이 풀면 풀수록 다른 나라는 국제 거래가 원활해지는 반면 미국은 그럴수록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라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가 국제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달러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동시에 미국은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게 되면 달러가 덜 풀려서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 수혜를 누리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미란 보고서의 시각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트럼프는 공개 인터뷰에서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했듯이 미란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서 다른 국가들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혜택을 받으려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 타깃인 중국이 관세 효과를 상쇄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화가 강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후에는 환율 정책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말하라고 합의가 등장하는데요. 말하라고 합의는 아직 실제로 일어난 합의는 아니고 스티븐 미란이 미란 보고서의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신이 구상하고 있고 potential agreement라고 하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율에 관한 합의를 말하라고 합의라고 부르겠다고 하는데요. 스티븐 미란이 미란 보고서의 28페이지에서부터 언급하는 이 말하라고 합의 속 이 말하라고는 플로리다 남동부 해변가에 있는 휴양지로 트럼프가 1985년 구입하여서 골프클럽으로 개조한 트럼프의 개인 별장 이름인데요. 미라는 보통 통화협정을
브레튼 우즈나 플라자처럼 협상이 이뤄지는 리조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말하라고 합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미러는 달러 강세에 대한 해결책으로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 약세와 유도를 목적으로 세계 주요국들과 열렸던 플라자 합의를 1987년 루브르 합의와 함께 과거의 성공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트럼프도 다자간 합의 방식, 다시 말해서 주요국들이 모여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가상의 말하라고 합의를 통해서 관세 이후에 달러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뤄질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마틴 펠스타인은 스티븐 미란의 하버드대 박사 과정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참 흥미롭죠. 그리고 이 말하라고 합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환율 합의는 시기적으로 관세 부과 후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서 즉 관세를 줄이는 대가로 우호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미란은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는 미란은 미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플라자 합의 당시인 1980년대에는 약 4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20%가 넘기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라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무이자 장기 국채, 즉 100년 만기 국채나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사실상 강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환율 합의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빠이빠이.